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행렬과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연립일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문자를 가지고 1차 식들을 연립해 둔 것, 그러니까 연립해서 세워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정식을 풀이함에 있어서 행렬을 이용한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이용한다면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역행렬과 연립일차 방정식입니다. 먼저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연립일차 방정식은 행렬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렬의 곱셈의 연산을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간단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에 대한 연립일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왼쪽에 있는 이 2x2 그 다음에 2x1의 행렬의 곱셈을 진행해 본다면 ax 더하기 by 이퀄 p, 그러니까 행렬의 상등과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 y, z 세 개의 문자에 대한 식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도 3x3 그리고 3x1의 행렬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곱으로서 나타낼 때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성분들은 각각 x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e라는 친구, 여기 y의 개수, i라는 친구는 여기 z의 개수, 이렇게 방정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행렬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행렬을 우리는 개수 행렬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개수 행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상수로서 나타내어져 있는 행렬을 적당히 붙여서 나타낼 겁니다. 예컨대 위에 있는 식에서는 2x2 행렬, 그 다음에 2x1 행렬을 붙여서 다음과 같이 3x2 행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기 세 개의 문자 x, y, z에 대한 연립일차 방정식의 개수 행렬이 있고, 오른쪽에 그 값을 나타내는 행렬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4x3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첨가 행렬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제 행렬의 연산을 이용해서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행렬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것은 여기 첨가 행렬, 아까 나왔던 이 첨가 행렬 얘기합니다. 이 첨가 행렬에다가 기본 행 변형이라는 것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본 행 변형을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어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첨가 행렬을 만들고, 첨가 행렬에 2-3, 1, 4라는 친구를 개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만들어냅니다. 단위 행렬로 만들어내면서 오른쪽에 있는 7과 -2도 적당한 변형을 통해서 2와 -1이 되고요. 이 행렬의 식은 다시 한번 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001, 그 다음에 x랑 y 곱한 결과물이 2와 -1이다 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 행렬은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x, y 이렇게 바뀌고, 이 두 개가 같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x가 2, y가 -1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개수 행렬을 기본 행렬, 단위 행렬로 바꾸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기본 행 변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행변형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매우 자주 쓰입니다. 연립일차 방정식 풀음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두 개의 행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예컨대 개수 첨가 행렬의 i행과 j행을 서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i행과 j행을 서로 바꾸어 줄 때 a, b, p, c, d, q가 서로 위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낸다면 i행과 j행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앞에 e를 붙여서 eij라고 나타낼 겁니다.
여기 예제 2번에 보시면 풀이 과정에 2에 1, 2 이런 친구들 있죠? 이것은 1행과 2행의 위치를 바꾼다는 겁니다. 실제로 0, 1, 3, 5, 1, 마이, 3, 9에 있는데 2, 1, 2를 적용하고 나니까 1, 마이, 3, 9 즉 원래 2행이었던 게 1행으로 내려가고 1행이었던 게 2행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기본 행변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행의 모든 성분에 0이 아닌 실수를 곱한다. 단위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0이 아닌 실수를 곱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 역시도 기본 행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기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행에다가 K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이런 식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 행변형 중에 3행에다가 2분의 1배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0024라는 첨가 행렬의 3행은 기본 행변형을 통해서 0012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런 기본 행변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조금 어려운데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행에 0이 아닌 실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해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호가 조금 헷갈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I 행에다가 J 행에 K배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 행에다가 J 행에 K배를 곱합니다. I 행에다가 J 행에 K배를 곱하는 것을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는 첨자 2개일 때 뒤에 괄호가 없고요. 이 친구는 첨자 1개며 괄호가 있고 이 친구는 첨자 2개의 괄호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예시 보면 2에 3, 1에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죠. 3행에다가 1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는 2, 마오, 5, 17이 있었는데요. 1행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3행에 더해준 결과물은 0, 마일, 마일, 마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세 가지의 기본 행 변형을 적용해서 첨가 행렬의 왼쪽에 있는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푼다 또는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 나타내 보자면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용어니까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은 맨 처음에 연립일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개수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기본 행변형을 적용해서 개수 행렬, 첨가 행렬이 있을 때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기본 행변형의 종류는 두 행을 서로 바꾸던가 한 행에 0이 아닌 실수를 곱한다든지 어떤 행에 0이 아닌 실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자, 예시로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가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연립일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할 일은 두 방정식의 순서를 바꿀 겁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럼 그것의 결과는 조금 크게 쓸게요. 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x 빼기 3y는 7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을 1번 세모, 이 식을 2번 세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전히 풀어내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식에 마이너스 2배 해서 대입법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수비교법, 가감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1에 마이너스 2 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식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1번 세모고요. 그 다음에 2번 식에다가 더한 결과물은 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11은 11이
마이너스 11의 y가 11이다 라는 3번 세모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부터 우리는 y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요? 3번식에 마이너스 11분의 1배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x 더하기 4y라는 식은 마이너스 2로서 그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새로운 4번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 식에서 y를 소거해내면 되겠죠. 따라서 y를 소거하는 방법은 4번에 마이너스 4배 하여 어디에 더해요? 1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준 결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x의 값은 2가 되고요. y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수들을 비교한 다음에 적당히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과정을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나 저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식은 오른쪽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연립일차 방정식은 이제 개수 행렬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2, 마이너스 3, 1, 4, x, y가 7,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식의 첨가 행렬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 3행, 2행 3열이죠. 아까 3x2라 그랬니? 2x3 아니니? 죄송해요. 아까 잘못 말한 것 같네요. 2, 마이너스 3, 1, 4,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2. 구분을 위해서 중간에 선을 긋는 겁니다. 첨가 행렬에 대해서 다음의 연산들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두 식의 순서를 교체한다고 했죠? 그러면 1행과 2행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1행과 2행의 결과를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1, 4, 마이, 2, 마 3, 7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두 번째 단계는 여기 1번 식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서 2번 식에다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행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서 2행에 더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써봅시다. 2행에다가 더해줄 겁니다. 뭐를? 1번 행을. 다만 1번 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따라서 기본행 변형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 결과물은 1, 4, 마이너스 2 그대로 있고 0, 마이너스 11, 11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어땠습니까? 아래에 있는 식 마이너스 11y는 11에다가 마이너스 11분의 1배 한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행렬의 관점에서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1분의 1배 하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기호로 쓴다면 2행에다가 마이너스 11분의 1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 4, 0,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로 바뀌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뭐였죠? 아래에 있는 식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더한다고 했죠. 행렬의 관점에서는 2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 해서 1행에다가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써보도록 합시다. 1행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뭐를? 2행을. 다만 2행을 몇 배에서? 마이너스 4배에서. 자, 그런 결과물은 1, 0, 0, 1이 되고 그 다음 우측은 2, 마이너스 1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원래 첨가 행렬이었던 첨가 행렬, 그러니까 2/3의 첨가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첨가 행렬에다가 기본 행 변형을 적용한 뒤에 따라서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들은 그냥 순서대로 읽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x는 2,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기본 행 변형을 적용하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소거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다가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뭐 써볼 거냐면 바로 이 친구야. 왜 이렇게 작아? 자,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지워진 후.
네, 지워지네요. 자, 이 연립일차 방정식도 우리는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건데요. 제가 이미 어떤 하나의 풀이는 여러분들 이미 답지에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 풀이랑 지금 풀이랑은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본 행변형이라는 것은 방법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단위 행렬로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은 유효합니다. 자, 먼저 저는 그냥 요거를 바로 첨가 행렬을 구하도록 할게요. 3x3에 대한 첨가 행렬이 만들어지니까 3x4가 되겠죠. 0, 1, 3, 1 by 3, 2 마 5, 5, 그 다음에 5, 9,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떤 과정을 쭉쭉쭉 통해서 결국 내가 만들고 싶은 거 100, 010, 001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자, 저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먼저 1행에다가 2행에 1배 할 겁니다. 그러면 1 마 1, 6, 그 다음에 14가 되고요. 1 마이 3, 2 마 5, 5, 그 다음에 9, 17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팁이냐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렇게를 다 공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1열에 있는 1과 2부터 정리해 주는 겁니다. 1과 2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3행에다가 3행? 먼저 2행에다가는 1행에 마이너스 1배 하겠죠. 그 다음에 3행에다가는 1행에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마 1, 6, 그 다음에 14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나머지 친구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0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없애주면 여기 0 되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아니지 28에 17, 28, 17에서 28 빼면 아니 마이너스 11인가요?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행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해주도록 합시다. 1 마일 6 14 그대로 있고요. 0 1 3. 그 다음에 그냥 편의를 위해서 3행에다가도 마이너스 1배 해줍시다. 0 3 7 11 5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줄일 거냐면 여기 이 부분들을 없애낼 겁니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1행에다가는 2행에 1배 해주면 되고 3행에다가는 2행에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네, 죄송해요. 9가 되죠.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1, 3, 5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쪽 0이고요. 여기 0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준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3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줄 겁니다. 1, 0, 9, 19 그대로 있고요. 0, 1, 3, 5도 그대로 있고요. 0, 0, 1, 2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다 왔죠? 뭐 없애면 돼요? 이번에는 뭐 없앨 거냐면 여기 없앨 겁니다. 자, 여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1행에다가 3행에 마이너스 9배에서 더해줄 거고요. 2행에다가 3행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100, 010, 001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배 해주면 여긴 1 되고요. 마이너스 3배 해주면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물을 이용해서 x의 값은 1, y의 값은 마이너스 1, z의 값은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제 2번의 풀이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여러분들 몇 번이고 연습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립일처 방정식이라는 것이 항상 한 쌍의 해를 가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하냐면요. 개수행렬을 단위행렬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개수행렬을 단위행렬로 바꿀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부정인지 불능인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해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건데 어쨌든 연립일처 방정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관계를 만족시키게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해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의 연립일처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행렬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저는 기본 행 변형을 막 시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의 행이 아싸리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이 얘기는 세 번째에 있는 이 친구 있지. 세 번째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첫 번째 친구와 이 번째 친구의 산술 연산으로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따라서 미지수는 x, y, z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던 거지. 마치 3개처럼 있어 보였지만 그 3개의 세 번째 식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적당히 변형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정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첨가행렬로부터 유도된 식 2개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x 더하기 2y 빼기 z는 0, 마이너스 y 더하기 3z는 1이라는 2개의 식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를 매개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라는 친구,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으니까 y라는 친구를 어떤 실수 t로 고정을 하게 된다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 의거해서 z와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결국 x, y, z라는 친구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5, 1, 3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3분의 1, 0,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매개변수의 해 표현은 유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y를 고정했던 경우였지만 두 번째 z를 k라는 값으로 고정하게 되면 y랑 x 역시도 z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x를 s라는 실수로 고정하게 된다면 y랑 z 역시 x, 그러니까 s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개변수 t, k, s 등을 이용해서 해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도 연립일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연립일처 방정식의 기본 행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본 행변형을 시행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첨가행렬의 세 번째 행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물은 사실 어떤 거냐면요.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플러스 0 곱하기 z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이 식은 x, y, z가 어떤 거든 항상 성립할 수가 없는 식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개와 이 세 개는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서로 만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해가 없는 불능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행변형을 적정히 가하다 보면 결국 연립일처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면 아까처럼 이 왼쪽에 있는 개수행렬을 단위행렬로 바꿀 수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바꾸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연립일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 어떤 방법 썼었냐면 첨가행렬에서 개수행렬을 단위행렬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요걸 이용한다면 우리는 역행렬을 구하는 어떤 키를 얻을 수도 있고요. 사실 2차 정사각행렬, 그러니까 행이 2개, 열이 2개인 경우에는 애초에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 자체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역행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이라는 것은 결국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의미하게 되는 걸 겁니다.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랑 X를 곱하거나 X랑 A를 곱하는 것이 다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단위행렬 E가 되게 하는 행렬 X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역행렬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존재한다면 우리는 행렬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즉 가역행렬이다 라고 부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호 표현으로는
x를 a의 인버스다라고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당연하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행렬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곱셈에 대한 역원도 실수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의 곱셈에 대한 역원도 유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미진한 내용이 있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존재성이 보장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있다면 그것의 경우에는 이제 유일하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친구요. 빵빵빵빵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역행렬 존재하지 않고요. 또는 1111 이런 친구들도 놀랍게도 역행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역행렬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정사각행렬의 공식에 의한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정사각행렬의 공식은 바로 유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요. 행렬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행렬식 디터미넌트다 라고 불렀었는데요. 2차 정사각행렬 ABCD가 있을 때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나요? 바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행렬식 디터미넌트 오브 A다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거기에 대한 정의가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디터미넌트 A가 AD-BC일 때 우리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행렬식이 0이 아닐 때만 존재합니다. 만약에 행렬식이 0이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증명도 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수준을 넘어가니까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즉 가역행렬이었다면 그 역행렬의 모양새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먼저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할 겁니다. AD-BC분의 1이라는 실수배를.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크게 빨간 친구들, 그 다음에 파란 친구들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빨간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자리가 바뀌었죠. 원래는 A랑 D였는데 D랑 A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행렬이 1, 2, 3, 4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행렬식을 구해봤을 때는 4 빼기 6으로서 마이너스 2로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역행렬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역행렬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1, 2,2 성분은 서로 자리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들은 마이너스 곱하기로 했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행렬의 직접 계산을 통해서 A와 A의 인버스를 곱해보세요. 곱해보시면 이쪽은 필요가 없죠. 곱해보시면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자, 역행렬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역행렬을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부터 쓰이냐면요. 3차 정사각 행렬부터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자, 첨가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A랑 단위행렬 2를 붙인 첨가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에다가 기본행변형을 적용하게 된다면 왼쪽을 단위행렬로 만들면 오른쪽이 역행렬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이제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연습하는 문제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역행렬의 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A의 역행렬이면 A는 B의 역행렬이다. 가능하죠? 역행렬의 역행렬은 그대로다. 가능하죠?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단위행렬이다.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질 종종 쓰입니다. 종종 쓰인다기보다는 3번 성질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3번 성질 한번 봅시다. AB의 역행렬은 B 역행렬 A 역행렬이라는 거고 ABC의 역행렬은 순서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AB에다가 어떤 X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된대요. 자, 그러면 B의 X는 A의 인버스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라는 친구는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 앞에 곱해야 돼요. B의 인버스를 앞에 곱해야 돼요. 여기는 뒤에 곱하고 이쪽은 앞에 곱하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곱하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곱해야 돼요. 따라서 X가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임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성질도 한번 볼까요? A의 n번 거듭 제곱한 것의 역행렬은 역행렬을 n번 거듭 제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A의 k배한 것의 역행렬은 k분의 1 A의 역행렬이다. 뭐 역수 만드는 것 같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새끼 문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역행렬이 존재하거든요. 뭐 행렬식 계산해 보시면 여기 1 나오고요. 이쪽에서도 행렬식 이쪽은 행렬식 계산해 보니까 0이 돼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실제로 A 인버스의 정의에 의해서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역행렬 존재하죠. 구하는 방법 해보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3x3의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행렬식을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렇게 첨가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원래 행렬,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개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어 내면 오른쪽에는 그것의 역행렬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 행변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잘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애들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제 쭉쭉쭉 가면서 문제 해결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11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해설은 다 올려드렸는데 혹시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은 거는 저한테 꼭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제 11번 한번 봅시다. 자,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행렬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기 위한 k의 조건을 구하시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x, y는 제로 이외의 해를 가지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사실 얘들아 여기서 x랑 y가 0이면 되지? 요 행렬의 해, 아니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로서 이거면 게임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해가 얘만 있고 싶다고. 해가 얘만 있고 싶다는 얘기는 이 친구, 즉 개수행렬의 역행렬을 양쪽에 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 볼게. A라는 행렬을 5 빼기 K, 3, 8, 3-K라고 부르면 결국 A의 X, Y가 0, 0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한 쌍의 해는 이미 X, Y는 0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행렬의 역할인 A가 없어져야 될 거라는 의미인 거야. A 없어지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A의 역행렬을 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해야만 우리는 왼쪽에다가 역행렬을 곱해줌으로써 x, y가 00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뭐였죠?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는 y는 0,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친구 말고 의외의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외의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걸 뭔가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없앨 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거든요. 없앨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행렬식이 0이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이쪽에 행렬식이 0이 된다면 이 식들은 뭐 예컨대 이미 해가 있으니까 이 식은 사실 비슷한 결의 식이었던 거야. 따라서 식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 따라서 해는 무수히 많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미 주어졌다기보단 이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해 의외의 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식이 가역행렬은 아니어야 된다. 가역행렬이 아니면 두 개처럼 보이는 식이 하나로 묶이게 돼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내용은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 주시기 바라면서 역행렬과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일차 방정식의 개수행렬을 단위행렬로 바꾸는 거 또는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행렬을 단위행렬로 바꾸고 첨가행렬을 이용하는 거, 이 내용 잘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